전할 하나도 안 뜨니까 0. 전자는 마이너스 1을 띱니다. 알았지? 그래서 상대 전화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둬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외울 때 원준아 너 파란색 써는 파란색 써라. 너 그렇게 연필로만 다 써갖고 뭐가 나중에 한참 뒤에 한 달 뒤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쌤도 그럼 이 까만색으로 그냥 다 써볼까? 아니잖아.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 상대적인 전화를 띈다. 지금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을 띈다. 요걸로서 우리는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게 요겁니다. 원자는 중성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원자는 중성입니다. 알았지? 꼭 외워야 된다. 그래서 원자는 중성인데 중성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이 양성자야. 그러면 양성자 수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수가 같다는 소리야. 전자수. 너희들 지금부터 이제 시기가 옵니다. 너 주기율표 다 외워져 있니? 네. 주기율표. 주기율표.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기나, 염화, 케이칼. 예리 외워져 있나? 다? 14번이 뭐지요? 다 세야 되는데. 세야 되지. 선생님 지금 숙제 한 달 정도 숙제 줄게요. 한 달 정도 숙제 주는 이유는 한 달 30일입니다. 30번 하세요. 30번. 한 번 했다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30번이 아니고 20번까지 외우는데 30일을 준다고. 그 이유가 쌤이 얘기했을 때 0.3초 만에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까 규소가 몇 번이야 그러면 14번이고 산소가 몇 번이야 그러면 8번이고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앞으로 확 접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부터 이제 확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잘 봐라. 뭐를 외워야 되냐면 일단 1번부터 20번 있지? 1번부터 20번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랜덤으로 알아야 돼요. 남이 몇 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티 나와야 돼. 그렇게 준비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시간 없어갖고 너희들 뒤에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예전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과학고 준비하는 초등학생 이런 애들도 선생님 주기율표 모르면 전부 학원 다 내보냈습니다. 뭐 학원 지금 서울과학고를 가야 돼. 서울과학고 가는 놈 주기율표도 모르고 화학원을 뗀다고? 서울대 졸업한 화학 선생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부산에 센텀까지 토요일날 저 엄마가 차로 실어갖고 1년 동안 차로 싣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애나 주기율표도 모르면 금방 뭐 화학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몇 주기 몇 족이라는 거 외워오세요. 알았지? 그래서 아까 규소 그러면요 3주기 14족입니다. 산소 그러면 2주기 16족입니다. 알루미늄 그러면 3주기 13족입니다. 퍼뜩퍼뜩 이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앞으로 결합도 안 되고 나중에 원소의 주기성도 안 되고 뒤에 나오는 거 앞에 뭐는 할 수 있다 알겠지? 양적 관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외워도. 근데 너가 이거 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면 그 뒤에 이거 안 외우면 주기율표 안 외우면 2단원, 3단원, 4단원이 책 끝인데 3개 단원 다 날라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30일 줍니다. 알았지? 꼭 외워라. 이제 할 때 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가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원자는 중성이다.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와 같다. 그러면 이 양성자 수를 갖다가 우리 또 같은 단어가 뭐냐면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자,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 17번 모르지?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7번이기 때문에 걔는 중간에 양성자 수 몇 개 있어요? 17개 있다는 거예요. 전자수 몇 개 있다는 거야? 17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럼 그걸 갖다 지가 원자 번호를 안 외우고 있으면 하나도 못해. 스타트부터 못 끊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이 아까 쌤이 전자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람 그랬는데, 그걸 외워야 됩니까? 요거도 상대 질량을 외워야 돼요. 상대 질량. 상대적인 질량. 자,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양성자의 질량 1로 봅니다. 중성자의 질량 1로 봅니다. 그 다음 전자 질량이 1837분의 1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무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전자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또 우리는 뭐를 갖다가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자 봐. 원자가 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인마의 질량을 무시하면 요거 두 개의 질량을 합쳐서 원자 질량을 해도 됩니다. 맞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그럼 질량수를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질량수는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요거가 외운 상태에서 요 파트에서는 그러면 학교 시험이든 문제 풀 때 뭐가 나옵니까? 이런 거 나온대. 나트륨이다. 이렇게. 나트륨 혹시 원자 번호? 11번이지, 맞지? 그럼 여기 11번 이렇게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요 위에 적혀 있는 숫자가 23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잘 봐. 요 밑에 적혀 있는 요 숫자는 원자 번호다. 그럼 지가 뭐를 외우고 있어야 돼? 아, 원자 번호와 같은 거는 양성자수고, 요거 쳐다보니까 원자네. 아, 그러면 전자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요 숫자가 뭐를 의미하냐면 요건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질량수. 아, 그러면 나는 질량수를 외웠지.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지. 그래서 요걸 외우고 나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요런 거 물어보겠지. 나트륨의 양성자수가 몇 개야? 중성자수가 몇 개야? 그 다음에 전자수가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양성자수 몇 개고? 11개지, 맞지? 중성자수 몇 개고? 12개지. 전자수 몇 개고? 11개지. 요거 다 외우고 있으세요. 빼기만 하면 됩니다. 빼기만. 요거 갑시다. Na 플러스 나왔습니다. Na 플러스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야? 11개. 중성자수 몇 개야? 12개. 전자수 몇 개야? 10개지. 요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거만 할 줄 알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갖다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 출제할 정도는 안 됩니다. 알았지? 왜냐면 이렇게 쉬운 거 출제해가지고는 그 학교 선생은 쫓겨나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칠 게 뭐냐면 가로 2번 동위원소야. 선생님이 앞에 원자량인가 그거 수업할 때 동위원소 수업해 줍니다. 수업 그때 필기 다 했습니다. 알겠지? 동위원소. 그리고 우리는 통과 시간에 자, 수소가 1에 1짜리가 있고 1에 2짜리가 있고 수소가 1에 3짜리가 있다. 이런 거 동위원소도 통과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알겠죠? 통과 시간에. 자, 그래서 동위원소는 무조건 자체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동위원소의 정의가 뭡니까? 동위원소는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그랬지. 다른 것. 같은 게 뭐지? 전자수. 같은 게 요게 지금 같잖아. 맞지? 요걸 쌤이 뭐라 그랬지? 원자 번호. 아까 원자 번호하고 같은 게 뭐라 그랬지? 양성자수.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전자들도 다 똑같이 갖고 있겠지. 전자수. 너희들 전자수가 같다는 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간다. 이건 중등부터 배워왔었지, 맞지? 제일 바깥쪽에 도는 전자를 뭐라 그래?
그치. 그 두 개 나오지, 맞지?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도는 전자는 최외곽 전자인데, 최외곽 전자하고 비슷한 용어가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맞죠? 너희들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뭐지? 어? 족이지요, 족. 원자과 전자수는 족이지요, 족. 맞지? 우리가 통화 시간에 주기율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족이 같다는 소리는 뭐가 같은 줄 아나? 화학적 성질이 같대. 알았지? 자, 그 다음 다른 건 뭐예요? 그러면 위에 숫자 다 다르지, 맞지? 그래서 위에 숫자가 쌤이 질량수라고 얘기했잖아. 질량수가 다 달라요. 근데 아까 우리 외워야 될 거,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지, 맞지? 근데 여기 양성자수는 같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뭐가 다르냐면 중성자수가 다릅니다. 중성자수가.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다시 얘기해서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그럼 질량이 다르면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물리적 성질. 그래서 물리적 성질 그러면 뭐를 물리적 성질을 합니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분자량이 틀리잖아, 맞지? 그럼 분자량이 틀리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달라. 그러면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이런 거 다르겠지, 맞지? 그 다음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야. 질량이 다르니까 당연히 밀도 다르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물리적 성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어야 돼. 이거는. 알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거는 뭐를 시작할 거냐면 첫 번째로 평균 원자량. 요거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다른 거 다 집어치워도 요건 알아야 돼요. 요거 하나만 오늘 수업 시간 90분 동안 와서 배워가도 아주 알차게 배워가는 겁니다. 알겠지? 잘 비우세요. 평균 원자량. 자, 평균 원자량에서 너희들이 앞에서 염소 배웠을 거예요. 염소. 염소 원자량 얼마지요? 염소 원자량. 왜 안 외웁니까? 쌤이 원자량 외워야 될 거 있지 않나 그랬나? 수소 얼마고? 원자량. 야, 너 지금까지 뭐라고? 이거 다 했는데 이걸 다 까먹으면 어떡하냐? 수소 얼마? 1. 그 다음 또 외워야 될 거.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35.5. 그 다음에 염소 외워야 될 거야. 35.5라고 알겠지? 이게 왜 바로 안 튀어나와? 자,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이 35.5야. 이게 평균 원자량을 써서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거야. 평균 원자량이.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거. 염소 하나 외우래. 선생님 여기서 필기하는 거 전부 다 외우래. 제가 연습장에다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요거를 지가 염소 하나를 알아야 나중에 문제는 염소라고 안 알려줍니다. 그냥 A, B 이렇게 써요. A, B 이렇게 알겠지? 안 그러면 X 뭐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를 알아야 그 X로 취했던 Y로 취했던 그걸 알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때마침 그 X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그만 존재비가 딱 염소하고 똑같으면 염소로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면 맞춰봅니다. 그거는.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필기하는 거는 전부 다 외우세요. 자, 우리 염소는요, 자연계에 동위원소가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딱 두 가지 존재합니다. 염소가요, 35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놈이랑 그 다음에 37의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이랑 딱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동위원소는. 너희들 관심 있게 보는 애들은 나중에 책 자세히 안 보세요. 수소는 아까 이렇게 세 개 있지, 맞지? 산소도 세 개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염소는 딱 두 개 갖고 있어요. 염소는. 자, 그래서 얘들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합니까? 그러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해요. 선생님 비율로 얘기했고, 어떤 책에 보면 뭐 75%입니다. 얘 25%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튼 3대 1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첫 번째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라는 35.5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체 4 중에 35가 3의 비율을 차지했고 더하기 37이 1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래서 약 계산하면 35.5가 나온 거예요. 35.5. 평균 원자량 계산 어떻게 했는지 알아둬야 됩니다. 평균 원자량.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75, 25%로 나왔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면 분모 뭐 들어가야 되노? 100분의 전체 100분의 35 곱하기 75 더하기 37 곱하기 25. 알았니? 방법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면 하나를 갖다가 X%라 주면 하나는 100-X%로 둬서 여기다가 X 들어가고 여기다가 100-X 이렇게 식을 지가 만들어야 됩니다. 알았지? 지가 이걸 만들려 그러면 요 기본을 알고 있어야 만들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요거 가지고 나는 분자를 만들 건데 분자, 여기서 말하는 분자는 Cl2잖아, 맞지? 이 분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 요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럼 분자의 종류 뭐 있어요? 그러면 분자의 종류는요. 35가 결합해서 Cl2 될 수 있지. 다시 얘기해서 분자량 얼마? 70. 분자량 70짜리 나올 수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7짜리가 해서 Cl2 만들 수 있잖아. 분자량 얼마짜리? 72짜리. 그 다음에 37이 모여서 Cl2 될 수 있잖아. 맞지? 분자량 얼마? 74. 이렇게. 자, 그래서 잘 봐봐.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너 책 어딜 넘기냐면 저기 98쪽 한번 넘겨봐. 98쪽. 98쪽에 13번. 98쪽. 에리네 98쪽. 13번 맞나? 네. 13번 딱 보니까 그게 누구라고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지, 맞지? X2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로축이 뭐를 나타냈지? X2에 분자량 나와있지, 맞지? 분자량. 맞나? 네. 분자량이 몇 종류가 나와요? 세 종류지. 분자량 세 종류면 동위원소 몇 가지? 두 가지. 알겠습니까? 분자량이 3개 나오면, 세 종류가 나오면 동위원소는 2개. 그래서 내가 이걸 외워놔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거기서 봐봐. 여기가 지금 A입니다. 여기가 분자량이 B입니다. 여기가 지금 분자량이 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70이고 74야. 알겠니?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원자량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원자량 두 종류의 원자량이 뭡니까? 이걸 딱 찾아보고 그러면 원자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분자량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나누기 2. 맞지요? 그러면 원자량 얼마짜리 있다는 거야? 2분의 A짜리 원자량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량 중에서 제일 큰 거 나누기 2. 왜냐면 이 중간에 있는 분자량은 큰 거하고 작은 거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2분의 C짜리. 요렇게 두 개의 원자량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더 어려운 거 한다. Y축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분자의 존재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간대잉. 요거를 지우면 안 된다서 틀렸어. 자, 세 번째. 분자 존재 비율이요.
존재 비율. 그럼 분자 존재 비율을 갖다 할 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줄게요. 자연계에 보면 동위원소들이 저기에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35, 35, 35, 37이 3대1로 존재하고 있을 거잖아. 어디를 가더라도 맞지? 그래서 35, 35, 35, 37 이렇게 무조건 3대1로 존재합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요 35하고 35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량 35랑 37이 만나서 만들어진 분자량 그 다음에 37, 37이 만나서 된 분자량을 비율을 봤을 때 자 요렇게 35 되는 거예요. 맞지? 35, 35 만납니다. 그럼 요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나오지. 맞지? 그래서 얘 비율이요 9대 35, 3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알겠지? 6대 37 요거 하나 1 비율 외우세요. 9대 6대 1입니다. 9대 6대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 내가 이거를 너희들이 외웠다고 칠게, 전제를. 얘들 존재 비율이 A 대 B다 이렇게 얘기할게. A 대 B. 존재 비율이 A 대 B입니다. 그럼 얘들이 존재 비율이 A 대 B면 존재 비율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봐라. 요 9라는 숫자는요 A가 지금 두 개 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A야. 맞지? A 곱하기 A였어. 35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 경우의 수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A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35 갖고 왔고 37 갖고 왔다. 맞지? 그 다음에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37, 35를 갖고 와도 되잖아. 그래서 2AB입니다. 2AB. 앞에 이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B. 37, 37만 갖고 왔기 때문에 B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뭐 완전 제곱식으로서 알아도 되고 아니면 전체 중에 얘가 35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왔잖아. 맞지? 그 다음 얘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인데 그 방법까지 써가 두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왔겠지. 그래서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이기 때문에 9대 6대 1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 이해하세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앞에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요거만 딱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아까 그 13번 잠깐만 볼까? 13번에 보면 자, 요게 지금 가로치기 보니까 분자량이네? 그럼 문제 어떻게 푸는 거 쌤 알려줄게. 분자량이 A 분자량이 있고 B 분자량이 있고 C 분자량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분자량이. 분자량이 세 종류? 그러면 X는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있구나. X는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작은 분자량 나누기 2하면 원자량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2분의 A짜리하고 요거 2분의 C짜리지. 맞지? 얘 2분의 A짜리 원자량 갖고 있는 거랑 2분의 C 갖고 있는 원자량 두 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몇 대 몇인지 알아야 되잖아. 몇 대 몇인지. 그거는 요게 뭐가 나와 있어? 비율 나와 있지. 너희들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와 있어? 1대 2대 1 아이가 그림 보니까. 맞지? 그럼 1대 2대 1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온 거야? AA 온 거지. 맞지? 요거는 2AB 온 거지. 맞지? 요거는 BB 온 거잖아. 맞지요? 그러면 얘네들 존재 비율은 몇 대 몇이었다는 거야? 1대 1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갑시다. 앞쪽으로. 자, 그래서 69쪽 아니다. 68쪽. 자, 68쪽에 원자의 구조 이래가지고 자, 1번 원자의 구성하는 입자. 그래서 1번에 원자의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줄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서. 자, 쌤 그냥 읽고만 갈게요. 자, 1번 원자는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운동하고 있다. 그 다음 2번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다 아는 거고. 3번 원자의 지름은 10의-10 정도인데 원자 핵의 지름은 10의-15 아니면 10의-14로 매우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고 그게 녹색 글씨만 보세요. 원자를 축구 경기장으로 비유한다면 원자 핵은 축구장 중앙에 놓여있는 구슬 한 개래. 크기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대충 그냥 기억하면 되겠다. 그 밑에 그림 방금 전에 글 읽으면서 다 얘기했으니까 끝났고 그 밑에 가로 2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그래서 자 1번 줄만 때리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 그래서 쌤이 상대적인 질량 알아놔라 그랬지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냥 읽어볼게.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줄만 치자.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 거기다가 줄 때려 놓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 그 밑에 표 있지요. 표에서 선생님이 실제 질량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상대적인 질량 1837분의 1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쳐두세요. 알아두세요 이거. 그 다음에 전하량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맞지? 우린 옆에 상대적인 전하량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동그라미 쳐서 그거는 외워두세요. 그 다음 그 밑에 갑니다. 2번 원자 번호와 질량수. 가로 1번에 원자 번호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글자. 그 밑에 회색에 있는 거 있지? 별표 하나 때려서 줄 쳐라.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 원자일 때는 전자 수와 같다는 거 꼭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그 밑에 질량수도 회색에 있는 거 별표 하나 때려서 줄 쳐놓고 외워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69쪽. 자 3번 원자의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게 X 한번 봐봐요. X가 원소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로 쓰고 그 밑에 Z 있지 맞지? Z 그게 그 줄 한 번만 더 치자.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 이렇게 쓰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쓰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다. 그 다음 A 봐라. A가 보면 질량수.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외워서 꼭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오른쪽에 얘처럼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1번 동위원소 줄 치세요. 자, 동위원소의 정의가 뒤에 줄 치자.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갖다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만 보면 되겠네.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러면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금 수소, 탄소, 산소, 염소 이래가지고 동위원소들이 자연계에 있는 걸 그냥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보여줬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쌤이 외우라 했던 거 염소 줄쳐라. 염소 35짜리 37짜리 있다는 거 쌤 외우라 그랬다. 질량수 35, 37 나중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쌤 몇 번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 비율 나와 있는데 소수 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75%, 25% 이렇게 해서 3대1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좀 외워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줄쳐라.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랬어.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줄쳐라.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그랬어요. 물리적 성질은 다른 게 동위원소야.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 평균 원자량 치고 앞에 그 밑에 얘 보니까 염소의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 있지? 왕별표 치세요.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는 전체 100분의 35짜리 곱하기 75% 더하기 37짜리 곱하기 25%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지? 꼭꼭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밑에 탐구 자료창 네모만 해석하면
끝나는 것 같네요. 자, A 봐라, A. 예. A 보니까 A 양성자수 몇 개고? 8개제. 그러면 원자번호 8번. 누구야? 산소지. 그리고 뒤에 중성자수 8개. 전자수 8개. 그러면 이건 산소 원자잖아. 그 다음에 B 봐라, B. B도 양성자수 8. 그럼 산소입니다. 뒤쪽에 전자수 보니까 똑같아요. 8개 맞지? 그럼 얘도 산소 원자예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중성자수 틀리지 맞지?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동위원소 관계구나. 그거 하나 해석할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 C 보자. C 보니까 원자 번호 8. 그럼 산소입니다. 근데 저 뒤에 전자수 보니까 10 이래 돼 있어. 그럼 이거는 O2- 산화이온이죠. 맞지? 이거는 산화이온이구나.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D. D는 양성자수 10. 10이면 누구지? 네온이지. 맞지? 그래서 이건 위에 놈하고 다른 원소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 자, 다음 페이지 거기 가로넣기 셈하고 보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 그랬으니까 양성자와 뭐의 질량은 비슷하다? 중성자. 그 다음에 뭐의 질량은 이에 비해서 무시? 전자. 그 밑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전자의 전하량은 그러면 마이너스 1. 중성자의 전하량은 0. 그 밑에 질량수. 원자 번호와 같은 게 뭐다? 양성자수. 원자일 때는 무슨 수? 원자일 때는 무슨 수와 같아? 전자수. 그 밑에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원자의 표시. X, 그게 뭐 원자 번호 B, 질량수 A. X의 양성자수는 뭐? B. 전자수는 B. 중성자수는 A 빼기 B. 그 밑에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대요. 누굽니까? 동위원소지 맞지? 자, 밑에 숙제 71쪽부터 쭉쭉쭉 해서 75쪽까지 숙제. 75쪽까지 숙제인데 거기 19번 잠깐만 한번 봐봐. 19번. 내가 이 19번 같은 문제 때문에 너희들 보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걸 외우라고 한 겁니다. 자, 거기 봐봐.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 동위원소인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그러면 동위원소가 가하고 나하고 있대요. 그럼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야의 원자량이 요거 A라 그랬고 얘 A 플러스 2라 그래요. 그럼 얘 35, 얘 37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지? 그 다음 여기서 뭘 알려줬냐면 평균 원자량 알려줬어. 평균 원자량. 그럼 평균 원자량이 얼마? A 플러스 0.5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지가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봐봐.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돼? A 플러스 0.5 맞지? 그 다음에 원자량이 A하고 A 플러스 있다 그랬으니까 염소는 35짜리하고 37짜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얘 A 쓰면 되고 얘 A 플러스 2 쓰면 되고 그렇잖아 맞지? 이 문제에서 안 알려줬는 게 뭘 안 알려준 겁니까? 평균 원자량 계산하려니까 뭐 안 알려줬노? 비율 안 알려줬지. 비율. 그래서 지금 여기서 퍼센트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야를 갖다가 100으로 하고 얘를 만약에 내가 X%를 썼다면 얘는 100-X 이렇게 써서 식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 조금 남아있는데 요거 아까 쌤 필기한 것 중에 원자량 필기해줬던 거 있지? 평균 원자량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그거 한 번만 퍼뜩 읽고 집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이해를 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읽다가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